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블루 스크린하고 이 테이블 사기가 너무 좁 힘드네요. 이번에 여름 휴가 안 가세요? 가기는 해야 될 텐데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집중호우 때문에 어디 움직이기도 좀 그렇고, 설령 또 날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 어디 움직이기가 좀 그래요. 이 워낙 호우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이 움직이기가 좀 애매하네요. 참. 그러면 이번 휴가는 패스? 그렇진 않지. 또 안 간다는 말은 또 하면 안 되죠. 또 일단 어차피 또 사람이 이제 한 템포 쉬어가긴 해야 될 텐데 이제 어떻게 쉬어갈 건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기계는 또 아니잖아요. 또 그 쉬어야 뭐라도 뭐 보고 듣고 하면 좀 충전을 좀 해놓죠. 어쨌든 휴가를 빨리 가셔야 재충전이 될 것 같으니까 빨리 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번 주 주제로 어서 들어갈까요? 자, 그럽시다. 이번 아니면 말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엠넷의 프로듀스 101 전 시리즈가 조작 방송이었고 이 때문에 최고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소식부터 전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지난 10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워낙 이제 프로듀스 시리즈 자체가 좀 지나간 이야기가 된 데다가 지금도 폭우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중문화나 연예계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조용히 묻힌 느낌이 있었는데 아직 과징금 규모는 뭐 정해진 건 없다고 합니다. 과징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다른 언론 보도를 좀 찾아봤는데 억대가 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가장 높게 본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사실 프로듀스 시리즈 4개가 벌어들인 수익에 비하면은 좀 꽝값 같다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프로듀스 시리즈가 적어도 수십억대 수익을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프로듀스 출신들은 방송 활동에 제약이 있을까요? 이게 좀 애매한데 좀 조작을 통해서 누가 올라간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약이 당장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팬들의 궁예질이라고 하는 넘겨짓기 이런 거에 이제 누가 조작이 됐을 것이다 라는 뭐 얘기가 도는 사람들은 약간 피해를 보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럼 엠넷은 프로듀스 시리즈를 하기 힘들겠네요. 당연히 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게 미래를 못 보고 있는 게 좀 보여요. 그 말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 지금 엠넷에서 실현을 되고 있는 중 같아요. 어떻게요? 올해 엠넷에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2개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2개 다 그닥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가 로드 투 킹덤인데 작년에 컴백 전쟁 퀸덤이 나름 화제를 이끌어내서 남자 버전으로 2편을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 한 편인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로드 투 킹덤에 출연한 남자 아이돌 중 1위를 한 팀이 있어요. 그 팀을 이제 컴백 전쟁 킹덤 본편에 출연시킨다는 그런 자격을 준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방식이 이제 아이돌을 1군과 2군으로 나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게다가 이게 또 시청률이 1%를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제성을 확 못 끌고 정행했다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2편인 컴백 전쟁 킹덤이 제작이 엎어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왜 엎어진 건가요? 엠넷에서는 이제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새로운 구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왔다. 뭐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 라인업에서는 제외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유는 캐스팅 난항 때문이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로드 투 킹덤 무대를 보면 알겠지만 이 아이돌 기획사들 이 진짜 기둥불이 뽑히겠다 싶을 정도로 무대가 너무 화려합니다. 정말 그 기획사가 사채를 끌어 쓰지 않으면 저 무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무대를 보여주는데 또 게다가 편성이 나눠지는 상황이잖아요. 로드 투 킹덤에서 1위를 하면 컴백 전쟁 킹덤으로 올라가는. 근데 그러다 보니 소위 급이 나눠지는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결국 이게 독이 든 성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지금 엠넷에서 진행되는 아이랜드라는 프로그램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것도 그럼 별로 관심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뭐 엠넷이랑 손을 잡고 뭐 3년 동안 준비했다느니 뭐 몇백억을 들였다느니 뭐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큰 반향은 못 얻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서바이벌 프로그램 인기가 식은 걸까요? 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너무 자주 나왔으니까 그런 거죠. 최근 몇 년 동안에 엠넷이 매년 빠지지 않고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만들어 왔어요. 프로듀스 시리즈를 주축으로 이렇게 갈라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프로듀스 시리즈 이전에는 YG하고 협업을 해서 위너와 아이콘을 만들어내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이제 시청자들은 계속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음악방송 채널인데 음악방송이 안 나오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를 당연히 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엠넷은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런 건데
자기들이 아이돌을 만들어서 유통까지 시켜가면서 K-팝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CJ가 영화에서 하는 짓, 그러니까 기획, 제작, 배급의 일원화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 과정을 음악 쪽에서도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 방법으로 택한 게 엠넷을 통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돌을 만들고, 그 엠넷이 만든 매니지먼트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다시 엠넷의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플로우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IOI, 워너원, 아이즈원 이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조작이 드러나면서 이 첫 단계부터 신뢰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엠넷이 이제 자기 욕심에 자기가 구축한 모래성을 허름무너뜨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거의 배를 가른 게 돼버렸어요. 아마 엠넷은 욕심이 자꾸 나도 꽤 이걸 만들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